소금을 보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길어와 백꽃처럼 하얀 소금을 끓이던 사나이. 내 아버지는 밤낮으로 물찌개를 이던 간쟁이였습니다. 간척 사업을 하면서 갯벌이 있던 자리엔 얌전히 들어섰고 아버지가 끓이던 소금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금물을 퍼나르는 간쟁이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갯벌에서 소금물을 만들면 그 소금 끓이는 가마솥에 물찌개로 전하려는 일을 하셨어요. 노동의 강도가 가장 센 일이었죠. 그게. 불을 뗀다는 한자로 불을 뗀다는 자, 물을 끓인다는 자거든요. D는 소금염이고 그래서 끓여서 만든 소금이라는 뜻이고요. 천일염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소금이 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자염을 만들던 갯벌에 간척 사업을 해서 천일염전이 생기면서 그래서 자염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거죠. 간쟁이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는 갯벌에서 저는 사라진 소금을 되살려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소금은 있는 힘껏 기억해야 할 고향의 유산이자 외면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 소금을 지키고 있으니 말이죠. 지금은 당장은 내가 안 하면은 솔직히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 해보자. 이제 갯벌에서 소금 끓이며 살고 있는 우리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푸른 서해를 품고 있는 고장 충남 태안입니다. 해안선 따라 크고 작은 백사장이 이어져 전국에서 해수욕장 많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여름이면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오는 마을. 이제 곧 피서객들이 인기척이 하나둘 늘면 조용한 마을은 소란스러워질 겁니다. 말리포 해수욕장 너머엔 전형적인 반농 반어 마을 모항리가 있습니다. 이맘때면 해풍 맞고 자란 육종 마늘 수확이 한창이라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4대째 농사지으며 살고 있는 낙추 씨가 보이는군요. 장맛비 내린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부랴부랴 마늘밭으로 달려왔답니다. 육종 마늘 캐는 건데 육종 마늘은 깊이 베겨요. 땅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삽으로 먼저 이렇게 뿌리를 파낸 다음에 저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예쁘죠. 이게 딱 6쪽 내지 7, 8쪽. 낙추 씨가 삽자루로 마늘대를 정리하면 아내 명화 씨는 흙을 털어냅니다. 마늘 뽑는 손만 바쁘고 별 말이 없는데도 호흡은 척척 맞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죠.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농사는 다 힘들어요. 우리도 올해 잘 된 거요. 이거 뭐 이 동우 형 그러잖아. 모항서 가장 우리가 잘 됐다고 그러잖아. 그 형님이 동네 다 돌아다녀. 누구네가 마늘 잘 됐나 다 그 댁도 좀 심었지. 해마다 마늘밭 다 조사하는 형님이요. 비 오기 전에 마늘 수확을 끝내야 해서 일꾼 한 명을 더 불렀답니다. 맞니? 그것도 이것도 다 같은 건데 저거까지 같은 거거든? 요거까지 고른 요즘까지 것만 하라고 그래. 고른 거. 같은 건데 일로 들어봐. 하우스로. 응. 여기 이쪽에다 놔야 되고 이쪽에는 선별을 안 한 거고 이쪽에는
1차 선별한 거거든. 여기 작은 걸 저기다 놨대요? 이게 큰 거지. 이거 작은데? 아니 섞어졌어. 이거 선별해야 돼 또. 이거 아주 작은 것만 뺐거든. 근데 요쪽에 놓고 여기 있는 거 다? 아니 이렇게 세 줄만 선별한 것만. 이 세 줄만? 응, 1차 선별한 것만. 부부의 긴급 호출에 한 걸음에 달려온 아들 훈희 씨. 사나흘 밭에서 말린 마늘을 서둘러 저장고로 옮겨야 합니다. 아들, 조금씩 싣고 다녀. 그 세우는 것을 반드시 잘 세우라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때. 그래야 다음번에 일하기가 쉬워. 알바비 같은 거 받으시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집에서 갖다 먹는데. 마늘, 쌀, 뭐 이런 거 다 갖다 먹는데 그러면. 와서 해야죠. 농사진 거 다 이렇게 갖다 드시는 거예요? 갖다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와서 하기도 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또. 고등학교 때부터 대체에 나가 생활했던 아들은 15년 전 고향에 왔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선택한 귀촌. 그 사이 아버지 어깨 넘어 두루두루 농사일도 제법 배웠습니다. 이제 대학원 다니다가 그만두고 별거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두고 이제 그때는 한참 뭐였으니까 공무원 시험이 붐이었으니까 네. 어릴 때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이것도 영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천안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내려왔어요. 천안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한 15년 전인가 그때 이제 내려와서 원래 이제 아무나 하시던 일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때마침 그때 이제 건강도 안 좋으셔가지고 배우면서 일하고 집에서 일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결혼하고 이제 그러고. 올해는 유난히 봄 가뭄이 길어서 마늘통이 잘 저물지 걱정이 컸다는데요. 다행히 동네에 마늘 농사 잘 지었다고 소문났다고 하니 새벽부터 땀 흘린 보람이 있군요. 여기를 안 들어오고 선별하면 좋은데 왜요? 더워져요? 덥잖아요. 덥고 먼지 나고 밭에서 오면은 비구름 몰려오기 전에 때맞춰 마늘 수확을 마쳤습니다. 이쯤 되면 시원한 막걸리로 목을 좀 축여야 하는데, 아니 낙주 씨, 이 땡볕에 밭은 또 왜 가나요? 모름지기 농부는 장마철이 시작되면 마음이 급해진다죠. 내일 비 예보가 있어서 늦기 전에 콩도 심어야 합니다. 이게 빨리 가야 콩이 나와요. 그거 봐요, 2개씩 나오잖아요. 마늘 캔 밭을 갈아엎고 콩까지 심어야 하니 오늘은 유난히 일복이 많습니다. 마른 땅에 심은 메주콩은 이제 비를 머금고 부지런히 여린 순을 틔워낼 겁니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 콩잎이 머지않아 밭고랑 가득 무성해지겠죠. 이거 어디 집에서 담근 거지? 예. 네, 그러니까 먹을 만할 거예요. 내가 신조가 이거예요. 농사지면서 가능하면 자급자족하자. 고기 요구 생선만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야채나 뭐는 다 자급자족. 내가 이제 과수농사는 안 지니까 과일은 사 먹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야채라든가 뭐 곡물이라든가 그런 농사 짓는 사람이 사 먹는다는 것은 무언가 좀 쪽팔리더라고. 온종일 마늘하고 메주콩하고 씨름하느라 피지땀을 흘렸습니다. 시원한 오디 주스 한 잔으로 더위를 식힌 칠순의 농부. 초저녁 단잠에 빠질 만도 한데 이번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영농일지라도 쓰는 걸까요? 38살쯤 해가지고 처음 문학을 만났어요.
그래서 농사를 그때 지을 때 너무 생활 형편도 좋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는데 이제 문학을 만나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문학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30몇 년 정도 이렇게 문학판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이 일을 했는데 저는 문학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농사꾼들의 이야기들을 때로는 시로 때로는 소설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체가 고맙고 즐거운 거예요. 황소처럼 일했지만 살림살이는 늘 제자리였던 시절. 가난한 농부로서 느끼는 절망감과 회의감도 컸습니다. 그 즈음 난생 처음 시를 썼다는데요. 천하고 하찮은 일이라고 여겼던 농사일을 글로 풀어내니 새삼 다르게 보이더랍니다. 낙초 씨 말을 빌리면 문학이 고단했던 농사꾼의 삶을 구원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내놓은 농부작가 정낙추의 시와 소설. 2006년 발간한 첫 시집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돼 전국 도서관에 꽂혀 있다는군요. 생각해보니 입담 좋으셨던 아버지도 밤마다 사랑방에 동네 어른들을 불러 모아 길고 긴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부전자전 아니겠습니까? 요즘엔 태안을 배경으로 대하소설을 쓰고 있는 낙추씨. 오늘 밤엔 어떤 이야기의 실타래를 풀고 있을까요? 밤새 장맛비가 제법 내렸습니다. 바싹 말랐던 밭에 단비가 내렸으니 이제 가뭄 걱정은 한숨 돌려도 되겠군요. 콩밭이 궁금해서 밭에 가나 했더니 목적지가 따로 있나 봅니다. 저기 태안 자염이라고 끓여 만드는 소금을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는 저 개인 것이 아니고요. 글 쓰는 분들, 선생님들에서 영농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대표를 맡고 있어요. 월급 같은 거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받진 않고요. 아, 월급이 없어요? 예, 그냥 대표를 월급 받을 정도로 그렇게 흑자가 많이 안 나요. 아, 그러니까 명색이 영농조합법인이지 사실은 운영 상태는 간의 수공업 그렇게 보면 되죠. 이 소금은 참 좋은 소금인데 좀 비싸고요. 또 요즘에 집에서 음식들을 잘 안 만들어 먹으니까 판매가 좀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저조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아침부터 달려온 곳은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입니다. 서해를 대표하는 천일염 생산지답게 드넓은 염전이 펼쳐집니다. 물 빠진 갯벌 가까이 낙초씨의 소금 공장이 있습니다. 잘 있었어? 농사는 넘어감으로 가지고 모항 쪽에는 벼가 많이 죽었어. 유관친.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별 피해는 없지? 끓여 만드는 갯벌 소금 자염이라. 글쎄요, 천일염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조금 낯설고 생소한 이름이긴 합니다. 가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이 물이 소금이 된단 말이죠. 지금 이게 자염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 3톤 정도를 7시간 정도 끓이면은 여기서 소금이 생기거든요. 이게 전통 방식이에요. 이게 바닷물을 말린 갯벌 흙으로 걸러내 가지고 말린 갯벌 흙을 바닷물로 걸러서 염도를 높인 다음에 정수시켜서 끓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3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7시간 정도 끓이고 나면 소금이 한
염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뭐 70kg에서 80kg 사이 정도 소금이 생산됩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이게 전통사염은 이제 이런 시설내에서 하지 않고 움막을 짓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걸 약간 옛날에도 생산성이 되게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이 엄청 비쌌죠 옛날. 그래서 옛날에는 태안 지방에서 생산된 자염은 강경이나 군산 쪽으로 갔죠. 강경의 젓갈이 유명한 것이 바로 이 태안의 자염으로 젓갈을 다 먹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이 자염의 핵심은 바로 이 갯버럭에 있어요. 이 흙은 갯벌에서 조금 때 7일 동안 썰어질에서 곱게 말렸어요. 여기서 갯버럭인데 질퍽질퍽하지만 그렇게 뽀송뽀송해요. 우리나라에는 조금 7일 동안 갯벌이 바싹하게 마르는 그런 바다가 없어요. 거의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바로 여기가 근흥면 마금리인데 낭금이라는 이제 마을 지명인데 이 낭금 갯벌만 유일하게 7일 동안 조금 7일 동안 한 달에 2번 바닷물이 안 들어오는 갯벌이에요. 태안군 근흥면 낭금갯벌. 이곳은 일찍이 소금마을로 불렸습니다. 해안가엔 소금 굽는 움막, 연벗이 즐비했고요. 마을엔 온종일 소금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염은 왜 사라진 걸까요? 그 자염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자염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근데 천일염은 1907년도에 일본인에 의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만드는 거고요. 불을 뗀다는 한자로 불을 뗀다는 자, 물을 끓인다는 자거든요. D는 소금염이고 그래서 끓여서 만든 소금이라는 뜻이고요. 천일염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소금이 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일제강점기에는 천일염과 자염을 동시에 생산했는데 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한국전쟁 이후에도 1, 2년 정도 한 곳은 있지만 거의 다 그냥 갑자기 사라졌죠. 저 아는 뭐 선배님이나 동료나 후배들이 태안을 연구하는 향토 모임이라는 것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자주 술 먹고 이런저런 태안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태안에는 뭐 역사적인 큰 유물도 없고 인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태안을 상징할 수 있는 생활문화가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는데 자염, 전통소금 만드는 것은 그 자료에 별로 없더라고요. 문헌에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재현해보자. 아버지와 이제 그 우리 동네 또 아니면 옆에 동네 자염을 직접 만들던 분들한테 이제 고증을 거쳐가지고 2001년 5월에 50여 년 만에 이제 옛날 그 방식 그대로 재현을 했죠. 평소 태안의 향토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막추 씨는 수년 동안 자염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전국의 박물관을 다니며 자염에 대한 기록을 수집했고 간쟁이로 일했던 아버지와 염한이었던 마을 어르신들에게 자염 끓이는 방법을 고증받았죠. 그렇게 2001년 낭금 갯벌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염을 되찾았습니다. 사라졌던 자염이 다시 낭금 갯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자염을 기억하고 지키고 싶어 했던 태안 사람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오래전 염한이들은 장작불로 소금을 끓였다죠. 땔감 구하기가 쉽지 않아 스테인리스 가마를 사용하는 것 말고는 갯벌 흙을 말리는 방법도 소금이 누르지 않도록 저어주는 것도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700도가 넘는 가마에서 함수 3톤을 7시간 꼬박 끓였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자염은 노란 빛을 띠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수분을 빼줘야 한답니다. 간수를 빼주면 소금의 쓴맛도 부드러워지고요. 온전한 자염의 빛깔과 입자가 드러납니다. 방앗간에서 곱게 간 쌀가루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온돌방에서 12시간 건조를 시키면 입자 고운 자염이 완성됩니다.
천일염보다 염도는 낮지만 칼슘 함량은 10배 이상 높은 건강한 짠맛. 함수 3톤으로 얻을 수 있는 자염이 70kg 남짓이라고 하니 갯벌이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자염을 복원한 지 꼭 20해가 흘렀습니다. 뜨거웠던 세간의 관심도 시들해졌고요. 식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자염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죠. 끊어졌던 자염의 명맥을 살린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낙추 씨는 지난 20년 고집스럽게 자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이거 전통 소금 만드는 일 사진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만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태안의 생활 문화로 자료로 남기자는 뜻으로 하고 복원하고 그냥 끝나고 그때 같이 태안 향토를 연구하는 모임이라는 한 7, 8명이 제가 자기 생각으로 돌아갔었어요. 돌아가서 저는 농사 짓고 어느 분 뭐 수목원 오시고 생업으로 돌아갔는데 그 학계의 교수님들이 명맥이 끊어진 것을 간신히 복원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생산을 해라. 생산을 안 하면 또 명맥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약간 현대화 과정을 거쳐서라도 생산을 해보라 해서 20년 동안 현재까지는 끌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낙추 씨가 환갑이 되던 해, 아들 훈이 씨도 자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 부탁으로 자염 공장 직원이 된 거죠. 그날 이후 감압을 지피는 일부터 포장에 배달까지 일당백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네, 따로 없어요. 제가 혼자예요, 다. 대표 아니에요? 대표는 아니죠. 대표는 아버님이 대표시고, 그러니까 일종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까 저는. 그러니까 배달, 영업, 회계 뭐 이런 거 혼자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바빠요. 그러고 보니 어제는 마늘밭으로 출동한 훈이 씨인데요. 오늘은 나 홀로 밀린 포장 작업 중입니다. 학창 시절에도 방학이면 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자염 공장 일을 도왔던 아들. 알고 보니 자염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는데도 훈이 씨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태안을 대표하는 로컬 푸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 태안 자염이 빠질 수 있나요? 로컬 푸드 매장에 자염을 진열하는 일도 아들 훈이 씨의 몫입니다. 판매량이 예전 같진 않지만 꾸준히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기에 오늘도 진열대 가득 자염을 채워놓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야 했던 젊은 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안 하려고 했어요. 진짜 하기 싫었거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생각도 없었고 집 근처에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집이랑 최대한 멀리 강원도 이런 데 가서 살아야겠다. 계속 그렇게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그때 당시 아버님이 좀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려온 거죠. 그것만 아니었으면 안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내가 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딴 데 가서 일을 하면 일을 했지 안 오려고 그랬었어, 솔직히. 대부분의 그런 그 무형문화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제자가 없어도 내가 안 하면 없어지니까 정말 할 기력이 없을 때까지는 해야겠다. 그렇게 아니면은 그렇게 하시다가 안 그러면은 정말 전수해주고 싶은 사람이 나오면 전수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제 자식들한테는 솔직히 물려주기는 싫어요. 싫은데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하고 싶은데 지금은 당장은 내가 안 하면은 솔직히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 해보자. 내가 끝까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자연이라는 거는 진짜 자연이 도와줘야 되는 건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때문에 그만큼 여건이 어려워졌어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이게 제대로 맡아서 한 게 거의 한 10년 넘었거든요. 11년, 12년 됐는데 그때 당시 갯벌 상황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흙을 제대로 말릴 수 있는 횟수가 5번에서 6번은 됐어요. 1년에. 제대로 말릴, 그러니까 긴 조금 기간 겹쳐가지고 날씨에서 그 기간 동안. 보통 한 달에 2번씩이라면은 5개월에서 6개월 사이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럼 한 달에 2번씩이면 최대 12번에서 10번이거든요, 이게. 그 조금을 맞는 기간이. 그럼 그 중에서 절반인 5번에서 6번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아야 3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 줄어버린 거예요, 이게.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이 안 나가요. 횟수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하고 싶다고, 끝까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 10년 후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이걸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지금 계속. 달이 차면 바다가 되고 달이 기울면 땅이 되는 곳. 오래전 갯벌엔 소금 끓이는 열기와 훈기가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세운 방조제와 무분별한 간척 사업. 그렇게 조금씩 갯벌이 사라지고 소금 끓이는 사람들도 갯벌을 떠나야 했습니다. 앞으로 갯벌은 우리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요? 말끔한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낙추 씨. 문화원 갑니다. 문화원? 예. 문화원 왜 가시는 거예요? 동사꾼이 문화원장을 해요. 문화원장. 예. 태안군 문화원장. 그렇죠. 태안군 문화원장이죠. 전자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가만 보니 낙추 씨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마늘 농사 짓는 농부에 자연 만드는 소금 장수, 소설 쓰는 작가, 거기다 문화원 원장이라는 감투까지 가지고 있군요. 칠순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꽃중년이랍니다. 올라갑니다. 이런 건물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진짜 저희 농부 느낌이 전혀 없네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3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건물이 다르죠. 동토하고 맞습니다. 네. 오늘의 일터는 마늘밭도 소금 공장도 아닙니다. 태안의 향토사와 생활 문화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태안문화원. 4년 전부터 이곳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도 재밌는 일이에요. 우선 그 예술인들이나 문화가족들 소통도 재밌고, 특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기 고향 지역의 향토 문화라든가 역사, 정서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이 재밌어요. 예, 은하 씨 들어와요. 여기 앉아요. 비상근, 비급여 조건으로 근무하지만 미처 모르고 있던 태안의 모습을 배운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들어오네요? 제가 농사만 짓다가 38에 이제 우연찮게 문학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때도 뭐 좀 성격도 내성적이고 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 모항 동네만 벗어나면은 태안 읍내도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 문화원 이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자청해서 했는데, 그 문화원 이사를 하면서 제가 좀 그 예술인들하고도 교류도 하고 또 이 우리 동네 외의 분들하고 만나니까 배우는 점이 많더라고요. 문화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향토사도 있고 또 문학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그 뒤부터 계속 문화원 이사를 했죠. 그래서 문화원에 대해서 그 애정이 좀 많아요. 문학이 저를 참 힘든 농사꾼을 구원했다면은 문화원은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 하나의 관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자염을 하게 이걸 복원하게 된 것도 문화원 이사를 하면서 향토 문화, 생활 문화를 생각했기 때문에 자염을 복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자연과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안을 지탱하던 오랜 생활문화이자 유산인 자염을 연구하는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2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태안문화원. 예, 오늘 저희 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예, 예. 첫 인터뷰를 오늘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용관 선생님이 오늘 이원 방조제 근처에 있는 정원영 선생님을 찾아가서 오늘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척 사업을 하면서 사라진 자염의 역사도 생생하게 기록할 계획입니다. 반가운 장맛비에 목말랐던 논도 모처럼 목을 추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낙추 시집에도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어디 우리 예린이 어디 아파서 엄마랑 또 갔어. 얼굴이 부었네. 꽤 아파 지금. 태안 읍내에 사는 아들 내외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마늘 밟는다. 네, 할머니 쏘가 쓰고. 무섭다고 겠다. 보이면 애들 예린이 안녕. 어디 갔다 왔어? 응? 어디 갔다 왔어? 장염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빼고는 괜찮다고. 장염? 예, 항생제 먹을 정도는 아니고요. 뭐를 작은 것까지 장염이야? 5만 가지 다 입으로 집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안 걸리가? 못 찍었어요. 9월달에 찍어 9월달에. 싫어해 카메라를. 예, 무서워하더라고. 또 울려. 아이고. 되게 무섭나 봐요. 그래서 카메라가 아직 무서워서 그래. 돌사진도 못 찍었어요. 돌 지난 손녀가 아프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다는데요. 토끼 같은 두 손녀딸 행차에 조용했던 집이 금세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장마 지나고 긴 여름에 접어들면 다시 또 부자는 밭으로 소금가마로 분주한 날을 보낼 겁니다. 손녀딸 얼굴 볼 시간도 줄어들 테니 이런 날 할아버지 쌈짓돈 나와야겠죠. 할머니가 용돈 줬어? 안 줬지? 할아버지가 용돈 줘야지. 괜찮아? 그래도 동생하고 사이좋게 놀으라고 우리 예지가 욕봐. 예린이가 막 막무가내로 억지하잖아. 응? 억지하는 거. 야, 3만 원만 줄게. 예지하고 잘 놀아. 예린이하고. 엄마가 짠 것처럼. 야, 네 주머니로. 할아버지한테 가자 인사.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낚싯대 내 거 써도 돼요 그거. 아 이제서 갈 때 되니까 안녕했어. 안녕. 누나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그거는 잘하네 또. 예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저만치 비구름이 몰려오는 중입니다. 흠뻑 비가 내리면 콩밭엔 단비가 되겠지만 오래 마르지 않을 갯벌을 생각하니 소금 걱정이 앞서는 낙추씨입니다. 자염은 제가 이제 3대를 거쳐서 생산을 하니까 뭐 경영의 압박을 받아도 우리 아들이 또 다행히 고맙게도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런 일을 해주니까 고맙고 가장 큰 것은 그런 거예요. 태안의 생활 문화를 널리 알렸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안 했으면 영원히 대한민국의 전통 소금이라는 게 그냥 문헌상에 왕조실록 같은데 글자로만 남아 있는 것을 실제 만드는 전 과정을 다 보여주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소량이고 조금이지만 그 소금을 맛보게 한다는 거. 그거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남자의 손에서는 잘 썩은 두엄 냄새와 구수한 곡식 냄새가 납니다. 비누로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 냄새는 그 남자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는 신비한 힘입니다. 그 손은 욕심 없는 정직한 손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농사꾼에서 문학을 하고 소금 굽는 일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바쁘게 쉼없이 달려왔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는 지금 괜찮다. 저는 이제 조금 특별한 게 글 쓴다는 거죠. 그거 외로는 다른 분들하고 전혀 다른 거 없어요. 같이 잘 어울리고 제가 우리 동네에서도 글 쓰는 사람 뭐 소설가 시인 행세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거 해야 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글 쓰고 이러는 것이 남들이 알아주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게 없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즐겁고 무슨 보람 있고 활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서도 내가 이렇게 글 쓰고 한다는 걸 아는 분이 몇 분 없을 거야. 그냥 나가면 그냥 동네에 형, 아우, 아저씨, 조카 뭐 그런 거예요. 같이 품맛이 오고 일 가고 못자리 할 때 거들고 우리를 해달라고. 뭐. 변한 건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것이 딱 하나 있죠. 70살이 됐다는 거. 언젠가 다시 낭금 갯벌에 가게 되면 소금 끓이는 아버지와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부디 갯벌이 오래도록 무사하길, 그리하여 송화가루 날리는 봄에도 바람 잠잠한 가을에도 하얀 소금꽃이 부지런히 피어나 선한 이 부자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면 좋겠습니다. 갯벌에 들물들어와 소금장수의 손이 모처럼 쉬는 날엔 농사짓듯 글을 짓는 아버지의 손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요? 언젠가 다시 낭금 갯벌에 가게 되면 소금 굽는 아버지와 아들의 안부를 꼭 다시 묻고 싶습니다.